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뽕을 품은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사실 많이 전화가 오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님들 또는 독자님들 중에서 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퇴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도 홍잠을 먹으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해서 내가 퇴직한 다음에 저랑 같이 농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 농업을 하고 싶어서, 퇴직하고는 상관없이, 저랑 같이 또 이제 오셔갖고 같이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제 3지역에서 홍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젊은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좀 곧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 후 내 지역에서 누에를 키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양잠 농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300호가 채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이쪽 양잠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평균 연령은 상당히 높으시죠. 뭐 70세 이상, 막 75세 막 이러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술 이전이나 그런 그 홍잠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교육을 받을 때 간혹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안타깝다. 우리 때에서 양잠의 역사가 끊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양잠 농업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냥 그럴 거다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오셔서 같이 누에를 키워보고 싶다 또는 제3지역에서 누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실질적으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도부터 이제 그 기능성 양잠 산물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들이 있는데 홍잠에 대해서 포함이 됐어요. 누에 이제 양잠 농가 농가 수, 사용량, 생산량 이런 걸 싹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이제 홍잠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새롭게 홍잠을 하시려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양잠 농가로 봤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농업인 그리고 또 이제 또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업적인 경쟁이 자율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좀 막연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저를 도와주고 저랑 같이 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면은 좋죠. 실제로 저도 그런 구상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넘어야 되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대부분들 좌절하세요. 제가 강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기를 하세요. 예. 근데 그러실 것 같으면 사실은 포기를 하시는 게 미리 나요. 행동을 옮기시기 전에, 어, 이승환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느끼셨고,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라면은 그것 또한 발전이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농업에 들어왔고 홍잠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홍잠을 키워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비단 그 양잠이나 홍잠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하고 귀촌은 틀려요. 완전히 틀려버리거든요. 귀농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와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에 종사를 하시고 농업에 대해서 매출도 좀 생계 유지라는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람의 사회는 어디 가나 생계 유지라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의 직업을 농업인으로 확 바꾼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생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귀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시고 좀 그냥 편안하게 농촌 활동, 농촌에서 어 조그맣게라도 집 짓고 그냥 자연과 함께 편안하게 계시겠다 하면은 굳이 농업, 농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고 귀촌은 완전히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제 그 판단이나 목표를 세우실 때 조금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농을 만약에 결심을 하셨고 귀촌을 결심을 하셨다라면은 생계 유지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여유롭지가 못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홍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생계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유롭지가 못해요. 저희 집안이. 어머니도 지금 사실 편찮으신데 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음, 죄송하긴 하죠. 저도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 생계 유지라는 부분을 무조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농업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 기존에 이제 농업인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게 되셨을 때 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나 좋아요. 건강이나 뭐, 소소한 자연과 더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아름답지만 생계 유지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나는 농업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나 사과나 수박을 키워갖고 귀농을 목표로 하겠다? 자,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세요. 제가 만약에 하루라도 밥을 안 드시고 사실 수 있으면은 고민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3년은 버티실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 수익이 없더라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고 뭐 이 악물고 한번 해보겠다라면은 확률이 높아져요. 귀농에서 정착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당장 내가 직업을 그만두고 귀농을 했을 경우 당장 다음 달이 뭐 카드값도 막 메꿔야 되고 뭐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 간혹 이제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우리 분들이 계시냐면은 야 귀농 정책 자금 있지 않느냐 귀농 지원 자금 빚입니다 빚.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조차도 귀농 자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아요. 냉정하게
받아야 될 때를 아직도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귀농자금을 좀 많이들 착각하고 계세요. 이거 완전 빚입니다. 빚에다가 그리고 귀농자금이 덥석덥석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국민들 세금 갖고 실질적으로 농업, 농촌을 위해 귀농하시려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 융자죠. 융자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심사라는 걸 거쳐요. 심사를 거치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제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내가 귀농을 하게 되면은 당장 생계유지 뭐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한다고 치자. 사과를 해서 뭐 이게 뭐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귀농 자금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점점 발전을 할 것이다. 아름다운 꿈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저보다들 더 연배들 있으시고 더 사회생활도 해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산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도 돼야 되고 그거를 또 극복해서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그렇게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고객님들, 저희 독자님들 또는 그 고객님들, 독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저랑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솔직히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지금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위해서 진짜 그냥 자연과 함께 좀 하고 싶다라는 간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계획을 저도 어, 실천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잠은 홍잠대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상관없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생계유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분, 딴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3년은 버티셔야 된다. 그 정도의 각오는 있으셔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어떠한 물질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저는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귀농 귀촌을. 귀촌은 약간 좀 틀리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깊게 좀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은 의식주를 해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귀농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귀농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산도 넘어야 되고 물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목표가 나의 그 가치가 정확하지가 않다라면은 빠져나오시기, 극복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귀농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가 그럼 귀농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어떤 작물을, 어떤 뭐 가축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가 또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 혼자만 내려올 거냐, 귀농을 할 거냐, 아니면 가족들이 전부 내려올 거냐,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은 도시에서 학업에 하시고 나하고 부부가 내려올 거냐, 정확하게 나오셔야 되고, 언제 내가 도전을 할 거냐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물이 내가 하려는 작물이나 가축이 특용 작물이냐 아니면 필수 작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되게 복잡하고 뭘 귀농을 하는데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여유가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계셔갖고 그냥
귀농이나 귀촌 내가 뭐 여기에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경험해 보시는 건 그거를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거 내가 나름대로 평생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도전을 해보겠다라면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 뭐 귀농자분들이 많이들 어려우신 거는 많이 이제 글들이나 기사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다들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인터넷이 하도 많이 발전되고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작물이나 그런 거는 예를 안 들고 저의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 중에 이제 생각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신데, 어머니께서 이제 몸도 그러시고, 홍잠을 드셔갖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저랑 새벽에 상담을 막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남는데, 우리 어머니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나도 일을 계속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 우리 승환 씨한테 와갖고 같이 우리 한번 내가 뭐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양잠 농업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우리 그 자연과 더불어 건강을 회복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승환 씨 믿고 홍삼을 먹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믿음을 저는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로 할 때 그거 말고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아니 어머니 그러면은 저랑 누에를 키우시는데 어머니 월급이나 이런 걸 제가 보장을 못 해드린다.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잘 되고 성장하면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보상은 되겠지만 그게 지금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대요. 당신의 목적은 건강이고 그리고 승환 씨를 승환 씨한테 홍잠을 구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조금 상담도 해보고 자주 전화 통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례로 이 어머니랑 한 오랜 기간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같이 계속 상담하고 저도 도와드리려고 제가 병원도 추천해드리고 가서 식사도 제가 어머니 검사 받는데 가서 지켜드리고 그랬던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어머니 상태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믿고 이제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고 싶으시대요. 제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랑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저도 좋죠. 세상에 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홍잠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는 가끔 이제 안부 전화 물어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저도 개선 중인데 그 중에 뭐 저를 좀 많이 좋아하고 믿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건강이 회복된다라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이라는 게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건강이 목표고 그러고 싶으시대요. 그래 부안으로 내려오고 싶으시다시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해주고 제가 도와드리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 주십시오. 자, 어머니와 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내려오시게 되면은 왜 내려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생계 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당장 이렇게 되실 건데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생계 유지도 빠져버리죠. 왜라는 부분도 건강이기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의식주는 어머니 그러면 주택하고
사실 곳은 여력이 되십니까? 제가 그런 환경을 이렇게 좀 빈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해드리면은 하실 수 있으시대요. 여유의 자금이 조금은 아주 부자는 아니신데 여유의 자금이 있으신 분이세요. 조금. 자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부분을 제가 남겨놓을게요.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누에를 키우고 싶으시대요. 저하고. 어떻게 할 거는 제가 저랑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것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내려오신대요. 자녀분들은 서울에 계시고. 언제는 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만 크게 걱정될 게 없습니다. 이제 작물, 필수 작물과 특용 작물,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교회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지. 부안으로 내려오신대요. 자, 제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넘기고, 이거 넘겨버리면은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고, 저야 감사하죠. 같이, 저희 농업 쪽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어머니가 드실 홍잠을 실질적으로 키워갖고 하는 어, 그런 재미도 있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연과 더불어.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어머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주세요. 다만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이게 왜 큰 문제냐면은 여기가 제가 키우고 있는 거고 누에를 키우고 있는 부안입니다. 부안에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저도 귀농자입니다. 귀농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유유마을이라는 곳에 저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저 하나도 이 마을에서 인정받으면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조직, 우리 사람,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행정상으로 약 30호고 실질적으로 누에를 키우시는 분들이 약 10호세요. 그러면 가족 인구수로 따지면 보통 한 가구에 3분 이상들이 계시니까 뭐 100분 정도 계시겠죠?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분들은 저 말고도 귀농자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거의 없으시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마을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사신 분들입니다. 그 마을에 우리 저랑 같이 홍잠을 키우기를 원하는 어머니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다른 외지인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머니와 이승환이는 이 마을의 외지인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 기존의 마을의 네트워크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 다른 지역의 마을을 제가 비유해 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아파트, 뭐, 도시에서 아파트, 하긴, 지금은 뭐, 아파트 옆집이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음, 몇십 년을 같이 사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승환 외에 이승환을 바라보고 외지인이 또 한 명이 들어온다? 와, 이거는 현지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이게 왜 스트레스인지 전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어머니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오실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는 안타깝긴 해요. 현지 분들과 귀농인 사이에 그런 뭐말 못할 뭐 그런 갈등이나 좀 이해관계 이런 게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 사는 곳은 그렇다라면은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게 다 가능한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저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럼 극복할 수가 없느냐? 이 부분은 절대 극복이 안 된. 극복할 수 있죠. 제 3지옥을 하면.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 30분이 2, 30년을 계속 사신 곳이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신뢰를 얻기까지는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리고 또 그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행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세요.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배척입니다. 아, 배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믿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신다? 야, 이거는 저조차도 위험해져요.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홍자의 발전을 해서 뇌의 발전을 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면은 야, 귀농자들이 힘드냐? 힘들죠. 그만큼 귀농이 힘든데 생기유지, 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귀농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가시는 거를 선호하시느냐? 저는 본 적이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아버지 고향이. 거기에는 사촌 형님들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산도 과거에는 홍잠을 키웠습니다. 아니, 저 누에를 아주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홍잠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주, 영덕, 부안, 예산 전부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냐? 예산을 가고 싶죠. 왜? 거기에는 사촌 형들이 계시니까. 저 혼자 떨렁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 형들을 처음에 설득을 했어요. 전부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 지금 누에는 안 된다. 당신들의 그 농업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내려간 곳이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 처음에 공주를 갔죠. 예산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충청도의 특징, 그 양잡농가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뭐, 그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영덕, 예천, 상주 한번 둘러봤죠. 근데 이제 여기는 너무 탄탄해서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좀 안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저도 명분을 세웠죠. 야, 우리나라에 곡창지대는 이쪽은 이제 저도 이제 합리화를 만든 거예요. 이쪽에 전라북도 쪽이 우리나라 농업의 그 선진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를 들어가서 부안을 보고 환경적인 측면을 제가 싹 보고 결정을 내렸죠. 예,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 극복해야 될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저와 양잡 농가 어르신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 나아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내려오신다. 이거는 저는 제가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척이나 학연, 지연, 혈연 따라서 이제 계신 곳에 가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저처럼 이제 제3지역을 혼자서 개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들이 이제 지인이나 뭐 혈연, 학연을 따라서 그쪽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쪽에 가게 됐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무엇이라는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에를 하고 싶어. 근데 나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누에에 특화된 지역이 아니야. 이럴 경우는 이쪽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막 얽히고 설켜갖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필수 작물이냐 특용 작물이냐에 따라서 수매를 농협에서 해주느냐 많이 막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막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고민을 하실 때는 특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지금 저와 함께를 원하시는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또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 향후 한 3년 안에 준비가 완료될 거는 같기는 해요. 제 계획대로라면. 저도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저와 함께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원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랑 하하호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겨드리면서 저도 그러고 즐겁게 농업을 하고 싶어요. 홍잠을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저희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안에 제가 꼭 그거는 한번 기반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뽕을 품은 누에가 결과를 잘 완성시켜야 돼요. 꼭 성공이라는 게 어느 기준점의 성공인지는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지 저 뽕을 품은 누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자체도 좀 도움을 줘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실천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또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라고 해갖고 어머니도 지금 몇몇 어머니가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예. 저도 빨리 모셔서 같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 나누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계속 지켜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라면은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귀농하고 귀촌에 대해서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 설명을 지금 엄청나게 그냥 세 발의 피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 다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 정말 많으시고 또 그분들은 특히 건강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조금 도움을 못 드려서 좀 홍잠으로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잘 알고 또 저도 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 고객님들, 저희 독자님들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누에를 키우고 같이 우리가 생산한 홍잠을 드시고 또 우리가 생산한 홍잠을 다른 고객님들한테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분명히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꼭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꼭 제가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열심히 뽕을 품은 누에를 키워야 되고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외에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귀농에서 조금 더 발전해 갖고 이걸 사업적인 측면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 소소한
또는 농업을 원하시고 뭐 저를 믿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저와 함께 내려와서 누에를 키우면서 건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뭐 1년 안에 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안 하고 있지는 않고 하고 있으니까 어, 언젠가 그런 분들과 함께 홍잠을 키울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